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최신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또 항생을 실시간 리딩 중계로 보고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향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59% 하락한 3,254.5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 우려에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1.48% 내린 3583.45에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를 따라 홍콩 증시가 앞으로도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며 항생지수가 3만선 부근에서 지지력을 시험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글로벌 시향도 알아봐야겠죠? 여건문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업문 대표 만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김없이 또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자, 날씨가 점점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비가 왔죠. 네. 그렇죠? 아마도 이제 이번 비가 봄비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봄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이제 저 같은 이제 사람은 집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실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추운지도 모르고 좀 지나간 면이 있는데 봄이 온다니까 분명히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을쯤에 시작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절이 지금 3번 바뀌면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연도 작년도는 정말 잘 마감을 했고요. 이번 연도 지금 현재 이제 3월달 들어서는데 네. 끝까지 좀 결국에는 이제 뭐 시장 대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원칙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봄에 맞춰서 또 기대 수익도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금요일, 자, 쭉 맞춰서 저희가 월요일까지 이제 이어서, 매매를 이제 하면서 있어서 좀 봄비처럼 또 좋은 소식으로 좀 따뜻한 기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결정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무역 전쟁 위기감이 투자 심리를 압박을 했거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0.3%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 1% 이상 급락을 했지만 또 헬스케어 등 그 내수주의 상승에 힘입어서 좀 상승하면서 소폭 마감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또 차트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나스닥하고 S&P를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는 6,700대에서 지지받고 올라왔죠. 그렇죠? 이전에서 어떻게 됐죠? 2월 초에 급락했다가 그 급락한 모습에 대해서 고점까지도 다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하고 그 고점에 대해서 저항을 막고 전체 떨어진 모습이죠. 그렇죠? 떨어졌는데 어제 저번 주장 같은 경우에는
메인장 이후에는 움직임이 그렇게 좀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11시 반에 오히려 하방세로 더 밀리는 듯 하다가 저점에서 밑에 저점이 6646 호가에서 쭉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 움직임에 좀 기조를 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반등 움직임이 금요일 이제 토요일 새벽이었죠.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 메인장 때 마지막 메인장 때 양봉으로 현재 나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로서 양봉으로 매수로서 점진적으로 상방 움직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항대를 좀 그어드리자면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항대는 이제 6,761입니다. 6,761.50 에다가 나스닥 저항대 그어두고요. 그어두고 나서 그 아래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봐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700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릴게요. 6,767.25 정도, 25에서 50 정도로 잡아주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에 대한 저항선까지도 또 정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무역정책 위기감에 역시 달러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반해서 안전자산인 금값은 급등하는 모습 보여서요. 4월물 금값이 온스당 1.4%나 올랐네요. 물론 주간으로는 0.5% 떨어졌지만요. 자,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러가 전체적으로는 저는 강세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길게 보면은 강세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반등 움직임이 꽤 많이 받았죠. 그렇죠. 이번 장도 네. 이제 금요일 새벽장에 달러 움직임이 나왔어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와 반대적인 성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달러가 오르면 유로가 떨어지고 달러가 내려가면은 유로가 올라가겠죠. 네. 그 기준으로 그걸 기본으로 토대로 좀 시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달러는 강세로서 점진적으로 이뤄주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요. 그렇죠? 61시간 봉을 봤어도요.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네. 2월 중순부터 쭉 강세로 이뤄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 저점을 돌파를 하고 나자마자 바로 반등을 받는 모습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유로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항 딱 지금 물려 있네요. 1.23390 정도에서 1.234 지금 딱 물려있는 공입니다. 1.23440 정도에다가 일단 선을 그어두고요. 여기에서 돌파를 하면서 양봉으로 강하게 나오면은 달러 약세로서 오히려 더 반등 움직임이 좀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결론 말씀드리면은 네. 그 위에 저항 때도 봐주시면 좋긴 한데 그 위에 저항 때도 멀지 않거든요. 2360 2000이 아니고 1.23650 정도에다가 저항대를 그어도 그렇게 저항선 두 개가 그 간격이 좁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에 전고점까지는 돌파를 못하면서 결국엔 달러 강세로 밀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세로서 물론 반등을 받았지만은 점진적으로는 강세로서 움직임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좀 많이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 움직임에 대해서 확실히 저항대에서는 부딪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돌파를 하고 쭉 올라가면요. 최고점이자 전고점을 다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좀 추격적으로 매수로 스위칭을 하는 전략을 가지도록 하고요. 1.23650 라인 전까지는 매도로서 진입자리를 잡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가 이제 달러가 어떻게 됐죠? 강세로 계속적으로 밀리다가 저번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 시간대에 달러 약세로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달러가 약세로서 조정을 받으니까 골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렇죠? 달러 강세로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스닥 어떻게 됐죠? 글로벌 증시 하방세로 나오다가 지금 조정받았죠. 그렇죠? 네. 요즘에 달러의 움직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골드는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눌러주는 상황으로 좀 많이 보입니다. 눌러주는 상황으로 많이 보이고요. 다만에 매도로 대응할 거면은 골드보다는 유로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달러의 강세가 나온다. 달러 강세 나오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골드도 떨어지겠죠. 달러가 비싸지니까요. 그렇죠? 네. 골드가 떨어질 때 만약에 뉴욕 증시도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세가 나온다. 뉴욕 증시도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매도로 대응할 때 골드 대응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골드에는 틱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좋은 수익 금액으로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유로와 골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또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유 시추 기수가 전주 대비 1개 정도 늘어나 800개가 이제 가동 중인데 이러다 보니까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원유 생산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기 때문에 국제 유가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자, 그럼 차트에도 크루드 오일 그대로 상승 모습 보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벽정에 마찬가지 올랐어요. 달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차트를 네. 보자면요. 지금 골드하고 그리고 유로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넘어가는 새벽장에 매수로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네. 많이 올라왔는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수 상승이랑 같이 맞물려서 올라간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일은 지금 딱 저항대가 딱 보여요. 60.60달러, 60.60달러 선에서 그 전에도 지지받으면서 올라온 모습인데, 최근에 원유 재고, 주가 원유 재고할 때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계속적으로 밀어줬죠. 밀어주다가, 저번 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까지 좀 내려온 모습인데, 결국에 그 네. 저점에 대해서는 반등을 받으면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에 물론 달러 약세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은데, 올라왔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점진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상방 움직임이 나올 것은, 좀 의심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저항대를 좀 잡아드릴게요. 네. 67.75 정도, 지금 가까운 라인이죠. 67.75달러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62.43달러 잡아주시고, 이상으로 올라오면은, 75 라인 이상 올라오면 바로 매수로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오일 같은 경우 좀 대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1.75까지 오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62.44도 저항선으로 그어주셨고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살펴봤고요. 이제는 저희가 또 시초가가 나올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대응 시작해야죠. 그렇죠? 네. 일단 항생 장 시작했고요. 시초가는 33,390으로 잡혔습니다. 네. 일단은 시초가는 33,390으로 잡혔고요. 네. 이게 이제 요즘에 제가 항생 대응할 때 시초가 움직임에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지금. 최근에. 그렇죠. 요새는 시초가 좀 다르죠. 대응을 제가 좀 저번 주에 그랬거든요. 저번 주에 이제 3월물로 바뀌었죠. 월보 네. 바뀌고 나서 시장 움직임이 성격이 좀 변할 수 있는데, 시초가는 완전히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초반 대응에 대해서 좀 기준점으로 항생 시초가를 잡았다, 동시효과 잡히는 그 호가에서 기준점을 잡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참고용으로 선만 그어두고요. 그리고 시초가 대응은 제가 좀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움직임 틱차트 봤을 때 초반 움직임 대응 안 하고요. 좀 가격이 좀 나오고 나서 가격이 좀 그러니까는 초반에 지금 막 세력간의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게 좀 밑거름이 좀 다져지고 나서 대응을 좀 할 생각을 가지고요. 좀 천천히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요. 제가 이제
주말에 저번 주에 대행했던 그 거래 내역하고 차트를 봤어요. 네. 이제 주말에 매매복귀를 했는데 항생 시초가 대응이 의미가 없었어요. 거의 의미 없었습니다. 의미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이상으로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시초가가 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라는 것보다는 그때 움직임에 맞춰서 좀 부딪히는 구간 확실하게 좀 보이면 바로바로 좀 진입하면서 오히려 내주더라도 다시 또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진입 횟수를 좀 넉넉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절효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뭐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통도 20개에서 많게 보면 30개까지 주죠. 네. 손절 라인. 마찬가지로 20개에서 30개 정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대응은 시초가는 좀 참고용으로만 담아두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시초가는 3390으로 나왔고요. 자, 원래는 시초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이 참고를 하셨는데 요새 들어서는 좀 시초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나스닥과 국내 선물 상황도 함께 상생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봐주시면은 올라갔죠, 그렇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올라가는 모양새에서 올라간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새벽에 올랐기 때문에 좀 항생이 갭상승으로 시작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저항대를 잡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시간대만 좀 잡아두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좀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오전 9시, 10시부터 딱 잡아둘게요, 여기. 잡아두고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방 움직임이 나온다, 아니면 위에 저항대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나스닥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내 선물 좀 보죠. 국내 선물은 오히려 떨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오전 지금 10시 이후에는 방향성 없다가 네. 지금 양봉으로 좀 올라온 모습인데 오전장에 국내 선물은 많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죠. 국내 떨어지고 선물이 나서 이렇게 계속 떨어질까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도 지수 상승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 네. 떨어진 국내 선물 지금 분봉으로 봐주시면은 저점으로 보는 구간에서 지금 부딪혔거든요, 그렇죠? 딱 보면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진 모습이 저점까지 무너지는 모습이죠. 네. 저점에서 무조건 반등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거기에서 반등 움직임으로 매수로서 움직임 나오는 자리도 좀 염두에 두면서 시장 움직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자리에서 30650에다가 제가 저항대 그어놨는데 이거 이상으로 곡선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항생도 같이 좀 더 강하게 상방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선물까지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항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게 개파락으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심한 조정을 받지 않고 좀 천천히 조정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요. 자, 항생 차트 다시 한번 보면서 저희가 이제 시초가 좀 빨리 대응할 때도 있었고, 느리게 대응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항생은 지금은 관망세를 좀 가지도록 하고요. 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제가 이제 주말에 항생 그 대응에 대해서 매매 복귀를 좀 했어요. 하니까 시초가 기준으로 대응을 하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좀 초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오늘 장을 시초가 대응보다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는 시초가를 참고용으로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처음에 대해서 기준선만 잡아두고 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시초가에서 대응 안 하고 무너지고 아니면 그 위에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진입자리는 아마도 시초가 위나 아래로 잡으면서 대응을 할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장이죠. 네. 오늘 월요일장이라서 진입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세 계약으로 대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항상 세 계약으로 대행을 하고요. 네. 진입 횟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초가 대행 기다리면서 대행 안 하고 움직임, 흔들리는 움직임 확인하고 조정받는 공연 확인하고 추세 나오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들어가면서 바로 체결될 수 있는 자리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손절효과를 또 금방 건널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손절효과 연속으로 건넌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대응하면서 찾아오면서 결국엔 누적으로 오늘 오전장 마무리를 이번 주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2월 달하고는 조금 전략을 좀 바꿔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을 현재 움직임에 대해서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장에 대해서 움직임을 읽어내는 게 좀 가장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하락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뉴욕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알루미늄 같은 것들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약간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선물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좀 심한 갭상승, 갭하락 이런 조정세를 보일 건지 아니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건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글로벌 무역 전쟁의 위기감이 미국 정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를 좀 흔들고 있다라는 게 뉴스 이벤트입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발 무역 전쟁 공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 이벤트들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제 차트에 녹여져 있는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뉴스보다 더 빨라요. 네. 증시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 움직임 원인은 모릅니다. 원인은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중에 보면 아는 원인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거든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상을 하는 그 예상이 맞거나 틀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점쳐지는 건데 결국에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증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전부 다 예상을 하면서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날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차트에 녹여져 있는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뉴스 이벤트도 중요해요. 그렇죠? 네. 트럼프가 무역 전쟁 공포, 증시 짓눌렀다. 그리고 이전에는 무역 공포가 있을 때는 어떤 움직임이 나왔다. 작년도 월 초에는 3월은 어떻게 나왔었다. 그리고 요즘에 다우지수, S&P 그리고 나스닥이 굉장히 최고조로 올랐다가 크게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 있는데 또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럴 때 또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것도 물론 봐주시면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오늘 장을 보고 있다는 거는 오늘 장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대응 안 할 건데 뭐하러 차트를 계속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일별로 수익 금액을 쌓아가면서 손실 금액이 될 수 있고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고 수익 금액이 될 수 있지만은 일별로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쌓아가면서 스캐핑으로 갈 건 가져가고요. 네. 50틱이나 80틱까지 수익 먹을 수 있는 구간도 수익을 창출을 하고 하면서 만들어내는데 결국에는 짧게는 2주나 한 달 정도로 기간을 잡아서 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꾸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저는 참된 매매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해서 오늘 장에 대해서의 데이 트레이딩이면은 오늘 안에 매매가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안에 매매 끝나는 전략을 쓰려면은 일단은 오늘 장에 대해서 움직임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눈을 보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차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예상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발 무역 전쟁 공포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뉴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참고만 하시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만 좀 봐주시면 좋고요. 결국에는 차트에 녹여져 있는 움직임을 봐야 된다.
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트럼프발 무역전쟁 위기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증시에는 영향을 좀 크게 미치지만 또 차트상으로는 차트 자체의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뉴스 이벤트를 참고하면 더 현명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움직임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상해종합지수 속보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4% 상승한 3,255.87포인트로 시작이 됐네요. 이제 항생지수까지 나오면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선물 그리고 나스닥은 지금 흐름 어떤지 차트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슬슬 대응 준비해야겠죠.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3470자리까지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시초가 근처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죠. 네. 나스닥하고요. 국내 선물도 비슷해요. 그렇죠? 아까 전에 분명히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조정을 받을 때 항생과 같이 떨어졌고요. 다시 한번 양봉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지금 3470 라인대를 벗어나면은 아마도 매수로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아래로 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시초가 무너지면서 하방세가 나오면 전저점까지 떨어지면서 매도로 쭉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최근에 위아래로 흔드는 장도 많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생은 하지만은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장 움직임을 좀 비교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주 초와 주 말에 비교를 하자면은 월요일날 추세가 훨씬 더 잘 나와요. 네. 금요일장보다 제가 항생을 대응하면은 금요일장에서 추세가 물론 나올 때도 있지만은 보통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월요일장이 오히려 화요일장보다 더 추세 강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금요일장과 비교할 때는 월요일이 훨씬 더 움직임이 잘 나와요. 그래서 돌파를 하면서 양봉으로 강하게 나오면 바로 좀 대응을 그때 돼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월요일날 너무 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생은 안 그래도 이제 또 세계약으로 대응을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쭉 눌러가면서 좀 시장 대응에 대해서 추세도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하는 게 월요일 전략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나온다고 무조건 추세 나올 거야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답이 네.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항 때는 좀 잡아두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강하게 상방 움직임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수 대응하도록 하고 눌림을 받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시장 대응 다시 한번 이해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생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0.19% 하락한 3524.26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항생지수까지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 움직임 슬슬 빨라지죠. 네. 일단은 초반에 양봉으로 나왔다가 두 번째 봉, 세 번째 봉까지 음봉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봉은 십자형으로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3470 라인대를 지금 벗어나려고 상방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죠? 네. 바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3453에서 매수로 잡아두고 손절효과는 22개 잡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53에서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손절효과는 22틱으로 잡으셨습니다. 매수 지금 나스닥과 국내 선물도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항생도 같이 이어서 올라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어서 매수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자, 차트 지금 체결이 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결 안 되고 올라가면 다시 한번 대응할게요. 바로바로 대응합니다. 네. 일단 3453에다가 잡아주시고요. 지금 3470 라인대를 벗어나면서 양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보이시죠? 지금 네.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분명히 반등을 어느 정도 받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3453에다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손절효과는 22개로 짧게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자, 네. 체결됐죠? 네, 체결됐습니다. 자, 떨어지면서 3431까지 떨어지면은 무조건 빠져나와 주시고요. 네. 지금 올라오는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자, 일단 대기해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22틱의 손저로가 잡아서요. 3431까지 온다면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고 아니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결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청산 자리는 안 잡았죠? 청산 자리는 3488에다가 3488에다가 일단은 좀 짧게 일단 이전에도 부딪혔던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네. 3488에다가 잡아두고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자, 체결됐죠. 올라오면서 첫 진입자리 바로 네. 수익권으로 가져가면서 시작합니다. 네, 청산가 3488에서 자, 반등 받고 바로 또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짧게 잡았지만 세계약이기 때문에 수익으로는 또 좋은 성적으로 지금 첫 자리 매매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거 매매 복귀를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긴 봤는데 네. 이전에서 부딪혔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빠져나왔고요. 30453에 대응하면서 35틱 수익권 3개로 대응하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익 금액 바로 가져갔고요. 네. 이전에서 무너진 라인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저 봤는데 최근에 자꾸 움직임이 짧게 안 보다가는 더 그렇죠.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공사를 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3465에다 잡아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움직임 떨어졌다 갑자기 매수 움직임 나왔죠. 그러면서 3565자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죠?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같이 올라갔죠. 네. 그렇죠? 매수로서 움직임이 뭐죠? 신뢰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인 맞습니다. 국내 증시도 올라가고 뉴욕 증시도 올라가고 항생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상방 움직임으로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서 움직임이 좀 신뢰감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건데 진입자리는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하방세로서 받고요. 53 잡아놨고 청산 자리는 바로 이전에서 65자리와 70자리 벗어나면서 94까지 내려 여기가 94있거든요. 94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94 전에서 일단은 청산 거두면서 첫 진입자리이기 때문에 35틱 수익 거두고 빠져나옵니다. 네, 자. 첫 자리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35틱으로 잡았는데 바로 또 청산이 돼서 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저희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추세, 곧 상방 추세 쭉 올라갈 거 예상은 하셨지만 좀 안정적으로 이번에 첫 자리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셨고요. 자, 또 쭉 올라가고 있죠. 두 번째 대응 자리도 볼 수 있는지 한번 차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산하고 나서 더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히 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요. 이만큼의 수익금액 가져가고요. 네. 다시 한번 조정받고 움직이면은 다시 한번 또 이만큼의 수익금액 이런 식으로 누적으로 만들어 갑시다. 지금 너무 청산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 정도의 이거는 저희가 인연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이 워낙 잘 올랐기 때문에 매수로서 움직임도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세계약이기 때문에 좀 짧게 수익을 35틱만 거두더라도 세계약이면은 지금 70만 원이에요. 네. 70만 원인데 굉장히 높은 수익 금액이 크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고 전고점에 조정받고 떨어지면서 손절효과를 건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만큼만 수익 거둬도 세계하기 때문에 70만 원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 욕심부리지 않고 좀 청산하면서 누적으로 가져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 번 대응하기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고 또 계약수를 늘렸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가되 더 큰 수익으로 매매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차트 국내 선물 나스닥 항생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306, 50자리, 45자리 제가 그어놨던 이 자리에서요. 그냥 올라갔죠. 완전히 돌파를 했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눌림 받다가 결국에는 양봉으로 현재 올라온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매수로서 움직임이 미뤄진 건 확실해요. 그렇죠? 네. 매수로서 움직임이 미뤄진 건 확실하니까 매수 움직임이 확실하니까는 전부 다 이제 국내 선물하고 국내 선물 이제 국내 증시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항생 보일 때 제가 나스닥을 많이 보는데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매수로서
좀 신뢰감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매수로 대응해야 돼요. 지금은. 네. 다만에 눌림을 받는 자리에서 고점에서 잡다가는 오히려 손절효과를 건들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저점에서 잡아서 체결 안 되면 다시 한번 대응하면서 좀 차분하게 오히려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국내 선물, 나스닥, 그리고 항생까지 세 시장이 같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추세로 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해지거든요. 항생 쭉 올라갈 거라고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좀 이제 올랐으니까 조금 다시 이제 하락의 그 매도 추세로 전환이 될 것 같으신가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항생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대응을 바로 좀 준비를 해볼게요. 월요일장에 제가 추세에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도 지금 금요일하고 완전 다르죠. 그렇죠? 네. 시장 움직이 잘 나오고 있고요. 눌림받는 자리 바로 잡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오르고 있죠. 그렇죠? 네, 쭉 올라갑니다. 자, 조정을 받아야 네. 돼요. 지금 완전히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에 저항대 없어요, 이제. 위에 저항대 없고요. 계속 올라가는데 약간의 조정 받는 모습이 보여야지, 좀 진입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조금 빨리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추격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떨어져서 반등의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함께 하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계속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또 이번 주 무료 공개 방송은 언제 있는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무료 방송은요. 네. 제가 이제 수요일날 화요일하고 수요일, 내일이죠. 내일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자, 내일과 내일 모레, 화요일, 수요일이라고 하셨고요. 계속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저희 지금 좀 반등의 움직임, 내려오는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항생이 이렇게 움직임이 잘 나오면요. 움직임이 다 나오고 나서 조정받는 구간인지 아니면은 꺾이는 구간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꺾이는 그렇죠. 구간에서 떨어질 네. 때 들어가 버리면 손절효과 그냥 건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드는 자리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진입할 만한 자리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 여기 저점이 30616인데 항생 30618에서요. 30618에서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손절효과 22개고요. 네. 30618에서 매수 대응하고 손절효과 22개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저점까지 떨어졌는데 거기를 또 포인트로 해서 잡으셨다고 했습니다. 3618에서 매수로 대응하셨고요. 손절효과는 22틱입니다. 좀 기다려보면 체결이 될 것 같네요, 곧. 체결됐습니다. 네, 체결됐고요. 네. 그렇죠. 30816에서 건드렸죠, 방금. 네. 네, 자, 체결됐고요. 일단 손절효과를 22개면요. 30596이에요. 30596인데 손절효과를 25개로 늘리겠습니다. 30593까지는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네. 25개로 늘리고요. 자, 청산 자리 어떻게 잡죠? 전고점에 대해서 부딪혔던 구간이죠. 네. 306 잠시만요. 청산 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손절효과는 5틱으로 잡으셨죠? 네, 늘리셨죠? 26개로. 다시 26개로 늘리시나요? 맞춰주시고요. 네. 그럼 30592거든요. 네. 일단 잡아주시고요. 지금 20자리, 16자리에서 잘 버텨줘야 되고, 양봉으로 다시 한번 밀어주는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버텨야 돼요. 네. 버텨야 되고요. 올라온다고 하면 전고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30658에서 30658로 청산효과 잡아두고요. 기다려보겠습니다. 30658입니다. 청산효과. 조금 높이 잡으신 거죠? 청산자리. 전고점. 네, 이거 좀 높게 잡은 면도 있는데, 네. 58까지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58 이상도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하고 뉴욕 증시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양봉으로서 움직이 나오면 58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산자리 30658로 지정가 잡아주시고요. 40틱이죠. 손절효과는 26개 정도로 잡아서 첫 진입자리를 35틱으로 수익 거뒀기 때문에 내준다고 하더라도 수익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부담감 없이
현재 포지션 그대로 좀 가져가면서 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무너졌죠? 네. 예, 손절효과 내주고 빠져나옵니다. 30596, 3596이 시초가 근처인데 거기까지 무너졌습니다. 좀 자, 무너졌죠? 방향이 일단은 좀 바뀔 무너지면서 건가요? 리스크 네. 관리 해주시고요. 네. 더 강한 하방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빠져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네. 자, 3596에서 리스크 관리 들어섰습니다. 26띡 순절 호가는 이렇게 됐는데 아쉽게도 지금 시초가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저희가 두 번째 대응은 리스크 관리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세 번째 대응한다고 하니까요. 계속 차트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내주면서 좀 이제 첫 자리에 대해서 수익 금액을 좀 반납을 했고요. 네. 일단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좀 자주 진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오히려 대응하면서 오히려 손절효과를 건드려버렸죠. 그리고 305 지금 73까지 떨어졌다가 양봉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좀 더 조정을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305 항생 305 일단은 53에다가요. 네. 매수로 잡아두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30553으로 다시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553이네요. 매수 대응. 3553에다가요. 매수로 잡아두고요. 이거는 손절효과 많이 보면 안 돼요. 손절효과 22개로 잡아서 좀 더 눌림 받으면은 53 자리에서 매수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죠? 31인가요? 그렇죠? 31이죠. 맞습니다. 예, 31이면 딱 좋네요. 53 자리에서 매수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22틱으로 좀 짧게 봤습니다. 3531로 손절호가 자리 잡으셨고요. 3553에서 매수 대응인데 지금 체결이 되려면 조금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나스닥과 국내 선물은 조정을 받으면서 살짝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항생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강한 상승 추세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손절효과 체결됐고요. 53 자리. 네. 체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수익 금액 꽤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손절효과를 22개면 조금 저항대에서 딱 맞긴 하는데 그래도 3일까지 보도록 하고요. 수익 청산 자리는 너무 많이 보지는 당연히 않을게요. 당연히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일단은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올라오는 움직임 확인하고 청산 자리는 조금 이따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네. 분할 청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3계약 들어갔기 때문에 2계약은 좀 안정적으로 청산을 가져가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는 일단은 바로 잡지 말아주시고 3600선까지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제가 청산 자리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자, 지금 약간 아슬아슬하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나스닥과 국내 선물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항생도 좀 올라가길 하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절호가 저희 3531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3일 자리 무너지면은 마찬가지로 내줘야 돼요. 손절효과 22개밖에 안 됩니다. 네. 다시 대응하면 되니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풀지 말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또, 오늘 이제 월요일장인데, 좀 3월달은 좀 빡세게 열심히 좀 달려갈 생각이기 때문에 시장 대응에 대해서 바로바로 보이는 자리에서 바로바로 대응하면서 수익 만들 수 있는 구간은 바로바로 빠져나오고 리스크 관리할 금액은 구간은 바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나오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눌림을 받는 자리에서 저항대 저점에서 들어가는 진입 자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또 무너졌죠, 그렇죠? 네. 무너지면서 아쉽게도 무너졌습니다. 예, 세 번째 자리 일단 22틱으로 다시 한번 내주게 됐습니다. 네, 너무 네. 아쉽네요. 세 번째 대응 자리 좀 무너졌지만 또 3월에 여러 번 대응하시기 때문에 첫 자리에서 워낙 또 35틱으로 수익을 걷고 세 번째 자리는 아쉽게도 또 리스크 관리 들어섰네요. 하지만 또 네 번째 대응 자리에서 바로 또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계속 차트 보면서요. 국내 선물이랑 나스닥이랑 상승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왜 항생은 또 갑자기 또 반대로 움직이면서 살짝 매도 추세로 또 나왔어요. 자,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캔들 조정받고 꼬리 만드는 구간에 저희가
걸린 거거든요. 네. 걸린 겁니다. 자, 30553에서 다시 한번 매수로 들어갑니다. 지금 똑같은 자리예요. 항생 30553에서 다시 한번 매수 진입하도록 하고요. 손절효과는 일단은 22개로 잡아두는데 25개로 잡죠. 30553에서 다시 들어갈게요. 이거 지금 꼬리 만들면서 손절효과 걷는 거거든요. 네. 결국엔 지금 올라가는 움직임이 이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553까지 조정을 받으면 바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늘림을 받으면 30573 자리에서도 매수 대응 유효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3553에서 다시 한번 매수로 들어가신다고 하셨습니다. 25틱에 손절효과 잡으셨고요. 또 이게 553까지 좀 떨어지고 나서 반등하길 바라는데 지금 쭉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네요. 일단 53 자리 좀 잡아주시고요. 무너졌다가 바로 하방세로 꼬리 만들다가 바로 회복을 하면서 양봉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움직임이 네. 이전에서 저희 세 번째 진입 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꼬리를 만들면 캔들 꼬리 만들면서 그냥 손절효과를 건드려버리는 형태로 좀 나오게 된 거고요. 53 자리에서 지금 벗어나면서 거의 지금 80 자리까지 올라왔죠. 그렇죠. 네. 73 자리도 대응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73을 건들리지 않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빠진 모습이기 때문에 좀 53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53까지 내려오기 전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하자마자 바로 반등해서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저희 또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서 떨어져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전에서 여기 305, 3530 자리까지도 저항대를 좀 잡아줬었어야 되는데, 손절효과를 좀 짧게 잡은 게 좀 아쉬움이 온데, 꼬리를 만드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305, 53 자리 이 자리는요, 취소를 하겠습니다. 매수 움직임이 결국에 맞았거든요, 움직임이. 네. 그렇죠? 좀 아쉽고요. 네. 다시 한번 대응을 좀 해볼게요. 손절효과를 좀 더 길게 잡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또 저희의 원칙이 무리하게 손절효과를 크게 잡지는 않기 때문에 좀 짧게 잡아서 또 이렇게 약간 확실한 매수 방향이 왔지만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좀 체결이 됐는지 차트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305, 53 자리는 취소를 했고요. 네. 시장 움직임 다시 보면서 다시 대응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세 번 대응하면서 첫 번째 수익, 두 번째, 세 번째 리스크 관리 당했지만은 손실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수익폭에서 35개 수익 거뒀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고요. 충분히 수익 전환으로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여유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자리는 3600선까지 올라왔다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바로 대응하지 말아주시고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저희 오후장 전략 계속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로서 움직임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조정을 한번 크게 네. 받았죠. 네. 그렇죠? 3530 자리까지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네. 매도로서 움직임이 또 바뀔 수도 있지만은 3530 자리 무너지면 매도로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3530 자리를 뚫지를 못하면 그때는 매수로서 계속적으로 진입자리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11시 다가오면서 요즘에 최근에 좀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후장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또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저희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일단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3530 자리 약간 좀 내려왔거든요. 저점까지. 여기 무너지면 바로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매도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추세 전환되면서 나스닥하고 동선 지금 같이 눌리고 있거든요.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오늘장에 대해서는 같이 보시면서 항생 대응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확실히 신뢰감이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번 대응해서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